우리는 흔히 성인물이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요즘 세상은 다릅니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년층의 문화와 소비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실버 성인물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조용하지만 강하게 떠오르고 있어요. 사실 처음 듣는 분들에겐 조금 낯설고 충격적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단순한 자극적인 콘텐츠가 아니라 현대사회의 변화와 외로움, 관계의 단절, 욕구의 분출이라는 복합적인 요소들이 뒤섞인 하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엔 노인 인구가 늘어나니 왜 실버 성인물이 넘쳐나는가에 대해 차근차근 풀어보려 합니다. 단순히 자극적인 시선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심리적 사회적 배경을 10가지 소제목으로 나눠 살펴보고, 실제 사례와 바람직한 방향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너무 민감하거나 피하고 싶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럴수록 조심스럽고도 진지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첫째, 외로움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욕구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면 가족과의 거리는 멀어지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말 그대로 정서적 고립을 경험하게 되는 분들이 많아지죠. 예를 들면 자식들이 각자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뚝 끊기고, 손주들도 이제 더 이상 놀아주지 않고, 동네 친구들마저 건강 문제로 잘 나오지 않게 되면 하루 종일 누구와 말 한마디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해요. 그렇게 고립된 시간들이 쌓이다 보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위로받고 싶은 마음,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다는 욕구가 점점 커집니다. 이때 마침 쉽게 접근 가능한 게 바로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실버 성인 콘텐츠인 거죠. 이건 단순히 음란물의 문제가 아니라 외로움이 만든 대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은 노년기에 접어든 이들이 외롭지 않도록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예를 들면 지역 커뮤니티, 취미 동호회, 소규모 모임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진짜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것입니다. 둘째, 신체적인 접촉이 사라지면 사람은 점점 감정적인 연결고리마저 약해지는 걸 느낍니다. 나이가 들면 부부 사이도 점점 정서적, 신체적으로 멀어지기 쉬운데, 이 틈을 타서 애정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그런 감정이 왜곡된 형태로 분출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배우자가 병으로 장기 요양 중이라 스킨십은커녕 말 한마디 건네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생기는 공허함, 혼자 사는 삶이 오래되다 보니 누군가에게 손 한번 잡아달라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현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거나 손을 맞잡고 산책하는 그 단순한 행위조차 사치가 된 삶 속에서 오는 결핍들이 결국은 실버 성인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건 음란함을 쫓는 것이 아니라 터치 한 번에 위로받고 싶은 간절함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대안은 노년층을 위한 포옹 캠페인이나 치료적 접촉이 허용되는 요양활동, 함께 걷기 운동이나 댄스 모임처럼 가벼운 신체 접촉이 포함된 활동들을 사회적으로 지원하고 정서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적 콘텐츠보다는 사람 간의 물리적 교류를 통해 훨씬 건강하게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 거예요. 셋째, 노년의 성에 대해 사회가 금기시해온 분위기 자체가 오히려 왜곡된 소비를 부추기고 있는 것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 들어서 성이 웬 말이냐는 식으로 말하지만, 욕구라는 건 나이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건강하게 풀어낼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없다 보니 결국 몰래 음지에서 왜곡된 방식으로 소비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노인 복지관이나 요양시설에서조차 성에 관한 교육이나 대화의 장이 없고, 오히려 그런 주제를 꺼내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는 분위기, 자식이나 가족들 앞에서 노인이 성에 대해 말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라며 입을 막는 경우, 또 노년층 스스로도 자신이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걸 죄책감처럼 숨기게 되는 문화 등이 있죠. 이렇게 되면 성은 감춰야 할 욕망이 되고 숨겨야 할 충동이 되며 결국 왜곡된 형태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은 노년의 성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이와 관련한 정보나 교육, 상담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성을 감추는 게 아니라 존엄하고 건강하게 다루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점, 이제는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넷째, 기술이 발전하면서 콘텐츠 접근성이 높아진 것도 이 현상을 키운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고 유튜브나 각종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클릭 몇 번이면 원하는 영상을 쉽게 볼 수 있는 세상이 되면서,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정보와 콘텐츠의 노년층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손주가 쓰던 스마트폰을 물려받은 할아버지가 유튜브를 쓰기 시작하면서 알고리즘에 따라 성인 콘텐츠가 추천되는 경우 간단한 인터넷 검색으로 과거엔 유료였던 영상들을 무료로 접할 수 있게 된 상황, 또 SNS를 통해 맞춤형 콘텐츠라며 성인 제품 광고가 타겟팅되는 경우들도 있죠. 이러한 환경이 실버 성인물의 확산을 부추기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은 기술적 접근성은 유지하되 윤리적 콘텐츠 필터링과 연령별 맞춤 정보 교육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차단이 아닌 제대로 알고 선택하게끔 돕는 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다섯째, 노년기에는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오게 되는데 이 중 일부가 성인 콘텐츠나 서비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퇴직 이후 일정한 연금이나 임대 수익 등으로 용돈이 생기고 이를 자식이나 가족보다 본인의 여가와 만족을 위해 쓰려는 욕구가 강해지는 경우, 친구나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경우에는 자기 시간을 자기 방식대로 소비하다 보니 성인 사이트나 유료 채널을 구독하게 되는 경우, 또는 노년층 전용 마사지숍이나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면서 이런 소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현상도 있어요. 소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소비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느냐가 중요한 거죠. 바람직한 방향은 노년층이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여가 콘텐츠, 예술활동, 스포츠나 문화생활이 충분히 제공되고 홍보되어서 굳이 왜곡된 소비로 가지 않아도 만족을 찾을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여섯째,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그들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봐야 해요. 수요가 있으니 공급도 생기는 건데 이제는 젊은 세대만을 겨냥한 성인물보다 노년을 위한 또는 노년을 등장시키는 성인물이 따로 제작될 정도로 시장이 분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중장년 배우들이 등장하는 콘텐츠가 플랫폼 내에서 따로 인기 카테고리로 떠오르는 경우 성인용품 시장에서도 실버 전용 제품군이 생겨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서 노년층의 성에 대해 직접 이야기하는 콘텐츠들이 조회수를 끌며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는 상황도 있어요. 그만큼 이건 단순히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흐름이기도 한 겁니다. 바람직한 방향은 이 시장이 자극성만 키우는 방향이 아니라 교육적, 관계 회복적, 정서적 치유를 담은 콘텐츠로도 균형 있게 확장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감정이 식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생기는 욕구의 방향 전환도 무시할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많은 부부들이 노년기에 접어들며 서로에 대한 관심이나 대화, 애정 표현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생기는 정서적 공백을 다른 방식으로 채우려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대화는커녕 눈도 마주치지 않는 부부가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취미나 영상에 빠져 사는 경우, 남편이나 아내가 오랜 갈등 끝에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별것처럼 살아가는 상황, 또는 한쪽이 병약해진 이후에 남아있는 한쪽이 점점 감정과 욕구를 외부로 향하게 되는 경우 등, 이런 관계 단절 속에서 실버 성인물은 일종의 대체제가 되곤 합니다. 바람직한 해결책은 노년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감정 회복 프로그램이나 상담, 또는 서로를 다시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 활동을 통해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노력입니다. 여덟째, 자극적인 콘텐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실제보다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는 감각 무뎌짐 현상도 작용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나 외로움으로 시작된 소비가 어느새 점점 강하고 자극적인 것을 원하게 되고, 그게 반복되면서 실제 인간관계에는 흥미를 잃는 경우도 생기죠. 예를 들어 실버 콘텐츠에만 반복적으로 노출된 후엔 현실의 만남에는 오히려 무감각해지거나 피곤함을 느끼는 경우, 일상 대화나 스킨십보단 영상이나 상상에 더 몰입하는 경우,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작은 갈등조차 피하려 하며 점점 화면 속 세계로만 빠져드는 모습도 있어요. 바람직한 방향은 디지털 소비에 대한 스스로의 균형 감각을 되찾고 콘텐츠 소비보다는 사람 사이의 직접적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더 자주 경험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홉째, 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오히려 더 호기심이 커져 음지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젊을 때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세대일수록 나이가 들어서도 성을 금기시하면서도 동시에 무지에서 비롯된 호기심과 상상이 왜곡된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병원에서 의사와 성 관련 건강 상담을 꺼리는 경우, 관련된 정보를 찾기보다는 에로틱한 내용에 더 빠르게 노출되는 경우, 또는 자녀나 주변인에게 물어보는 것조차 부끄러워하며
인터넷 검색이나 영상으로만 해소하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수록 왜곡된 콘텐츠가 주는 메시지에 더 쉽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바람직한 방향은 중장년과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성교육이나 건강 프로그램, 열린 대화의 장을 통해 정제된 정보를 제공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성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열째, 결국 이런 모든 이유들을 가능하게 만든 건 말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실버 성인물이라는 단어 자체를 입에 올리는 게 금기처럼 여겨지다 보니 문제는 있지만 그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고 그래서 더 커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모여도 그런 얘기는 부끄러우니까 하지 마라고 하거나 지역사회나 복지기관에서도 아예 이 주제 자체를 다루지 않는 분위기, 그리고 노년층 스스로도 나이 들어서 무슨 성이냐라며 자기 검열을 하는 경우 등 침묵은 결국 왜곡을 낳고 억압은 더 큰 터짐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바람직한 변화는 성에 대해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특히 노년의 성을 음지가 아닌 삶의 일부로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 통로도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왜 실버 성인물이 넘쳐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10가지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외로움과 신체적 접촉의 결핍, 사회적으로 금기시되어 온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기술의 발전과 경제적 여유의 변화, 시장의 확대와 부부관계 단절, 감각 무뎌짐 현상, 성에 대한 정보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주제를 꺼내기 어려운 사회적 침묵까지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금의 현실이 만들어진 거죠. 이건 단지 자극적인 콘텐츠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노년의 외로움, 단절, 표현되지 못한 감정들이 얽힌 어쩌면 우리 모두가 곧 마주할 수 있는 삶의 한 단면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탓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노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바라보고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더 건강한 방식으로 욕구를 나누는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제안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나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